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생님이 여러분이 다시 찍겠습니다. 영상을 2.1 인수분해 뜻을 쓰시면 됩니다. 복습 간단하게 해볼까요? a 플러스 b의 제곱 어떻게 되죠? a의 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의 제곱, a 마이너스 b의 제곱 어떻게 되죠? a의 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의 제곱. 그 다음에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는 어떻게 되죠? 합차죠, 여러분. 합차니까 a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 기억나시죠? 합차. 하나가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일 때 이렇게 되는 거. 그 다음에 x 플러스 a, x 플러스 b는 어떻게 되죠? x의 제곱이고 두 개를 한 번 더한다. 한 번은 더하고 곱하고. 그래서 플러스 a 플러스 bx 플러스 ab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수업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거는 먼저 1번 여기서 인수가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인수. 여러분 인수가 약수하고 조금 다른데요. 인수는 정리를 먼저 하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인수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식이 약수하고 거의 비슷해요. 거의 약수하고 비슷하다. 약수는 어떤 개념인지 알죠? 12가 있으면 4 곱하기 3 얘네 두 개 약수죠. 약수. 이거 비슷해요. 그런데 인수는 어떤 차이가 있냐? 인수는 어느 식에서만 적용하냐면요. 인수는 조금 더 얘보다 더 크게 다항식에서 적용됩니다. 다항식에서 적용되는 게 약간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인수 정리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두 개 이상의 다항식의 곱으로 나타낼 때 맞죠, 여러분? 나타낼 때. 그래서 다항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다음 곱으로 나타낼 때 각각 다항식을 처음 다항식에 뭐라고 한다? 처음 다항식에 인수라고 합니다. 인수. 이게 이제 인수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얘를 정리를 해놔야 되겠죠. 인수가 무엇인지. 여러분 이게 잘 길어 들어오지 않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인수는 약수하고 비슷하구나. 그런데 선생님 다항식에서구나. 약수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곱으로 나타낼 때 각각이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여기서 보면 인수분해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기 전에 한번 예를 들어봐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다항식이 있는데 x의 제곱 플러스 뭐 여기서 2xy 플러스 y의 제곱이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여기처럼 어떤 식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 식을 다시 한번 봤더니 이 식은 이 식하고 같다고 한 거예요. 아직 안 배웠지만 여러분 같다고 했을 때 사실은 요거의 거꾸로죠. 거꾸로. 그래서 아예 모르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했을 때 이 식은 제곱이라는 거는 곱하기 이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어떤 다항식을 어떤 곱으로, 그러니까 요 다항식과 요 다항식을 곱으로 나타냈죠. 곱으로 나타낼 때 요 각각을 각각을 인수라고 하는 거예요. 인수. 알겠어요? 그래서 x 플러스 y는 인수가 돼요. 그런데 선생님 x 플러스 y 곱하기 x 플러스 y로만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도 곱으로 표현할 수 있냐면 얘는 1 곱하기 x 플러스 y의 제곱으로도 표현할 수 있죠. 맞죠? 그러면 얘도 이것과 여기서 이것과 이거의 곱으로 나타냈죠. 그래서 이것도 각각 인수가 되는 거예요. 인수. 그래서 곱으로 나타냈을 때 각각을 인수라고 하는 거예요. 아, 요 다항식은 이거와 이거의 곱이구나. 그럼 각각이 인수가 됩니다. 요 다항식은 요렇게도 표현되지. 왜냐면 12가 4 곱하기 3만 되는 게 아니라 12는 2 곱하기 6으로도 표현되고 1 곱하기 11로도 표현되죠. 요게 다 약수잖아요. 근데 여기는 확장해서 다항식에서 인수라고 하니까 여기서는 이렇게도 표현되고 이렇게도 표현되는구나.
그럼 이 표현된 각각이 다 인수라고 하는 거예요. 약수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약수가 아니라 인수라고 합니다. 조금 더 크게 확장해서. 그럼 이제 두 번째 인수분해를 기억하겠습니다. 인수분해는 방금 했던 개념과 거의 비슷한데요. 그냥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인수를 찾기 위해서는 어떤 다항식을 곱으로 나타냈죠. 곱으로 연결된 것 자체가 인수분해예요. 곱으로 연결했구나. 얘는 이 상태를 인수분해라고 하는 거예요. 인수분해. 정리하면 두 개 이상의 인수의 곱으로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했냐면요. 인수 곱으로 나타낸 것. 이것도 어떤 거를 곱으로만 연결한 거예요. 곱. 중요한 거 뭐라고 해요? 포인트 곱. 어떤 곱? 인수의 어쨌든 곱으로 나타내야 돼요. 곱. 이게 인수분해입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조금 전에 들었던 요 예제가 1번이죠. 예제 1번을 다시 한번 가져와 볼까요? 가져와 보면 x의 제곱 플러스 2xy 플러스 y의 제곱 인수분해. 여러분 이 식 있어요. 요거는 인수분해가 됐을까요? 인수분해 됐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 전체 두 개 이상의 곱으로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얘는 인수분해 상태가 아니에요. 그럼 얘를 인수분해 나타내려면 얘를 어떤 다항식과 어떤 다항식의 곱으로 만들면 돼요. 곱. 방금 앞에서 했죠. 어떤 식의 곱이에요. 이거는 인수분해하면 어쨌든 이렇게 곱으로 만들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나타내고 혹은 이거는 두 개니까 이렇게도 표현하고요. 이렇게. 굳이 이런 표현해도 안 해도 되니까 내비두세요. 그러면 요 상태, 요거랑 같은 식이죠. 요 상태를 뭐 했다? 요 상태를 이 상태는 이게 바로 인수분해 되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인수분해 되었다. 그럼 얘는 뭘까요? 얘는 곱으로 연결된 상태고 얘는 곱으로 연결된 상태가 아니죠. 그럼 요는 말이 틀립니다. 얘는 뭐라고 한다? 얘는 이 식을 전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개했다. 이렇게 전개라고 하는 거예요. 전개.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어떤 다항식이 정리를 하면 x의 제곱 플러스 2xy 플러스 y의 제곱이 이렇게 x 플러스 y의 제곱으로 됐을 때 위의 방향 죄송합니다. 안 보이시죠? 이 위의 방향 이쪽 화살표로 가는 거를 뭐라고 한다? 인수분해라고 하는 거예요. 인수분해. 이쪽에서 이쪽 반대로 가는 게 이게 바로 전개라고 하는 거예요. 이름이 다른 거예요. 이름. 다항식에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봅시다. 선생님이 예제 하나 낼까요? 예제 하나 내겠습니다. 여러분 예제 2번 보면 이게 인수분해 된 거를 찾으세요. 여러분 이 인수분해 된 걸 찾으면 됩니다. x의 제곱 마이너스 y의 제곱 그 다음 x 있고 x 플러스 2가 있고 여기가 y 플러스 3이 있어요. 어떤 건 아직 안 배웠지만 인수분해 된 걸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은 3x x 플러스 2 그 다음에 4번은 뭐가 되냐면 x의 제곱 플러스 2x 봅시다. 여기서 인수분해 된 건 어떤 식입니까? 어떤 식? 이거 인수분해 됐어요? No. 왜 안 됐죠? 어떤 거에 곱으로 표현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건 x, x입니다. 요건요. 오케이. 왜 오케이죠? 얘와 얘의 곱으로 연결됐어요. 얘는 인수분해 된 겁니다. 얘는 인수분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왜? 얘와 얘 무조건 다 곱이 연결돼 있어요. 그럼 얘도 오케이. 얘는요? 가다가 끊어졌어요. 여기 더하기로 끊어졌어요. 얘도 빼기로 끊어졌어요. 얘는 인수분해가 안 된 겁니다. 인수분해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럼 이제 세 번째 하겠습니다. 세 번째. 3은 뭐냐면요. 실제로 인수분해 첫 번을 시작합니다. 여기 3번은 그러면 이제 실전으로 갑니다. 공통 인수가 있는 경우 인수분해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인수분해. 어떤 경우냐면요. 어떤 상태일 때 이런 말을 쓰냐면 이런 상태예요. 공통 인수니까 이런 상태입니다. MA 플러스 MB예요. 여기 봤더니 이 다항식을 봤더니 어떤 게 인수예요?
m하고 a란 인수가 있고요. 이 다항식만 봤더니 이게 없다고 하면 m 곱하기 a니까 인수가 m하고 a죠. 여기서 보면 m하고 b니까 이게 각각이 곱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인수예요. 각각 m도 인수고 b도 인수고. 그런데 전체로 보면 더하기가 있기 때문에 인수분해 안 된 거예요. 각각은 곱 인수분해 오케이 곱 인수분해. 그런데 봤더니 여기에도 m이 들어있고요. 여기에도 m 똑같은 게 들어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두 번 쓸 필요가 있을까요? 네, 맞아요. 한 번만 쓰면 됩니다. 어떻게? 요게 그 방법입니다. 이렇게 두 번 있을 때는 하나로 쓰시고요. 가로로 묶어줍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거 쓰세요. 뭐가 남았어요? A. 그 다음 연결고리 B 쓰고요. B. 요렇게 쓰면 됩니다. 그럼 이게 공통인수가 있는 경우 인수분해 끝난 겁니다. 끝. 그럼 이거 한번 적용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적용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급해서 잘 되고 못했지만 여러분 반드시 잘 되고 반듯하게 하세요. 그럼 이제 예제 3번 하겠습니다. 예제 3번. 선생님이 예제 들 건 어떤 거 예제 들 거냐면요. ax 플러스 4ay와 그 다음 예제 4번은 6x의 제곱 마이너스 3xy와 그 다음에 예제 5번은 어떤 거 줄 거냐면요. 7y의 제곱 마이너스 2xy를 들 겁니다. 요 세 개에 대해서 예제 들 거예요. 해봅시다, 여러분. 선생님 똑같은 거 이야기했죠? 똑같은 거 있으면 앞으로 빼라 그랬죠? 여러분 여기서 뭐가 똑같이 있어요? 찾아보세요, 여기서. 여기 똑같은 거, 얘와 얘 똑같은 거. A 똑같이 들었어, A. A 똑같이 들면 한 번만 쓸까요? 두 번만 쓸까요? 오케이, 한 번. 어떻게 한다? A로 묶은다. 그 다음 가로. 그럼 남아있는 거 뭐 있을까요? 여기서는 여러분. X. 연결고리 더하기. 연결고리 남아있는 거 뭐 있다? 남아있는 건 4Y. 어머, 끝! 곱으로 연결했으니까 끝입니다. 끝. 그 다음 얘는 어떻게, 얘는 뭐가 둘 다 들었는가 잘 보세요, 여러분. 어머, 6과 3은 둘 다 몇의 배수? 3의 배수. 그래서 뭐로 공통으로 묶을까요? 네, 3으로 묶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x가 몇 개 있는 거 x가 2개, 여기는 x 1개. 뭐가 둘 다 들었어요? 맞아요. x가 한 번. 그럼 더 이상 같은 거 없죠? 그 다음 가로로 과감하게 칩니다. 남아있는 거 뭐가 남아있어요? x가 2개에서 하나 나왔으니까 하나 남아있고요. 연결고리 마이너스 x 나가고 y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끝이에요. 요게 곱으로 연결해서 이거 인수분해 끝. 어디 여기는 뭐가 들었나 봅시다. 여기는 숫자 7하고 2 서로 소니까 공통 같은 거 없고요. y의 제곱은 y 곱하기 y고 여기 y 들었죠. 그럼 둘 다 뭘로 묶으면 돼요? 네, y로 묶으면 되죠. 그럼 남아있는 거 뭐가 남아있을까요? 7y 빼기 2x. 인수분해 끝입니다. 너무 수고하셨고요, 여러분. 항상 배움일지 쓰시는 거 아시죠? 네, 배움일지 여러분 쓰면 됩니다. 여기서 첫 번째 어떤 거? 느낀 점. 그 다음 어떻게 쓰죠, 여러분? 느낀 점하고 그 다음에 배운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하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올리겠습니다. 끝.